정순이가 경찰차에 태워지던 순간 박진석은 사람들 틈에서 손가락으로 딱 하나만 가리켰어요. 식당 간판이 아니라 지은호 얼굴이었어요. 그 손가락이 저 애가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서 지은호는 몸이 먼저 굳었는데요. 놀라운 건 정순이가 울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순이는 수갑찬 손으로 지은호 손을 한 번 쥐었다가 놓았어요. 미안해도 아니고 괜찮아도 아니고 그냥 눈으로만 말했어요. 지금부터는 내가 아니라 너를 겨냥한다는 걸 정순이도 이미 알고 있다는 눈이었어요. 지은호는 그제야 알아요. 이 싸움은 식당을 흔드는 수준이 아니라 정순이를 범죄자로 만들어서 지은호를 무릎 꿇게 하는 싸움이라는 걸요. 한 손님이 쓰러졌던 일, 보건소 민원이 쌓였던 일, 납품이 끊겼던 일, 그 모든 게 장사 망하게 하기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순이를 법으로 묶어버리면 지은호는 말로 싸울 자격부터 빼앗기거든요. 사람들은 진실을 듣기 전에 혐의라는 단어를 먼저 믿어요. 박진석은 그 타이밍에 딱 맞춰 기자를 불러요. 정순이가 식품위생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받는 장면이 영상으로 돌아요. 자극적인 자막이 붙고요. 의혹은 증거가 아니라 분위기인데도 분위기는 사람을 먼저 때려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싶었는데 꺼버리면 진짜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서 화면을 억지로 붙잡아요. 화면 속 정순이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게 지은호를 더 미치게 만들어요. 엄마는 딸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더 곧게 서고 그 고듬이 딸의 마음을 먼저 찢어버리니까요. 그런데 더 막장인 건 그날 밤 고성이가 지은호를 부르는 방식이에요. 전화도 아니고 메시지도 아니고 등기였어요. 친권자 변경 관련 참고인 출석 요청. 글자가 너무 단정해서 더 소름 돋아요. 지은호는 등기봉투를 뜯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져요. 참고인이라는 말은 죄인이 아니라는 뜻인데요. 이런 판에서 참고인은 아직 죄인으로 만들 여지가 남았다는 뜻이거든요. 지은호가 지정된 곳에 가자 박진석 측 실무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어요. 실무자는 친절해요. 친절해서 더 지독해요. 악역처럼 소리치지 않아요. 대신 준비된 자료를 차례대로 꺼내요. 정순이 식당의 납품 계약서, 민원 접수 기록, CCTV 캡처,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장. 지은호가 평생 보기 싫었던 이름이 찍힌 서류요. 가족관계 확인 요청서에 지은호 이름이 있고 그 옆에 지은호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다른 성이 적혀 있어요. 지은호는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어요. 이건 출생의 비밀 같은 드라마 장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이 바뀌면 지은호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던 모든 관계가 법적으로 흔들려요. 정순이가 엄마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엄마라는 자리를 흔들어도 너는 반박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칼이에요. 실무자는 목소리도 안 높이고 한 문장만 던져요. 정순이를 빼내고 싶으면 이 종이를 세상에 나오기 전에 내가 먼저 조용히 움직이라고요. 그 순간 지은호 머릿속이 이상하게 맑아져요. 무섭고 화나고 억울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보통 사람은 무너지는데요. 지은호는 반대로 더 차분해져요. 차분해지는 건 단단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못 바꾼다는 걸 너무 빨리 깨닫는 사람의 얼굴이에요. 지은호는 실무자에게 말대꾸를 하지 않아요. 대신 집으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터뜨려야 할 폭탄을 고르기 시작해요. 그 폭탄이 박영나예요. 박영나는 웹툰 파일이 지워진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더 끔찍한 방식으로 돌아왔어요. 박영나 이름으로 누군가가 이미 계약을 걸어놨어요. 프리덤이라는 이름으로요. 박영나가 바꿔 쓰려던 필명, 박영나가 꿈꾸던 독립이요. 그 프리덤이 작가의 자유가 아니라 가족을 목줄로 묶는 계약의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박영나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박진석과 고성이는 그걸 일부러 모르게 만들었어요. 모르는 계약은 동의가 아니라 올감이니까요. 지은호가 박영나를 만나러 가자 박영나는 먼저 무너져 있어요. 박영나는 울지 않아요. 울면 박진석한테 지는 느낌이라서요. 대신 박영나는 지은호에게 보여줘요. 자기 태블릿 백업 폴더에 남아있던 마지막 캡처 한 장. 거기엔 웹툰이 아니라 웹툰처럼 보이게 만든 실제 대화 캡처가 박혀 있어요. 고성이가 박진석에게 보낸 메시지요. 길지도 않아요. 정순이는 법으로 눌러요.
지은호는 피로 눌러요. 지은호는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아요. 피라는 단어는 돈이 아니라 혈연이잖아요. 즉 고성이는 지은호를 사랑으로 꺾는 게 아니라 태어난 자리 자체를 흔들어서 꺾으려는 거예요. 지은호가 맞서 싸우려면 정순이를 지켜야 하고 정순이를 지키려면 지은호가 누구인지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요. 이게 가장 잔인해요. 싸울수록 더 아픈 쪽으로만 가게 만들거든요. 그 사이 이지혁도 다른 칼을 맞고 있어요. 이상철이 지방 원서를 돌리는 이유가 새 출발이 아니었어요. 이상철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기록을 묻으려고 움직이는 거예요. 한 지역에서만 해결되는 민원, 처리되는 서류, 가능한 정리가 있어요. 이상철은 그걸 아는 사람처럼 너무 빠르게 움직여요. 이 지역은 그 속도가 무서워요. 숨기는 사람은 늘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느리게 살던 사람이 급해지는 순간 숨겨둔 게 튀어나오기 직전이라는 뜻이라서요. 이 지역은 결국 이상철 서랍을 다시 열어봐요. 거기엔 합의서가 아니라 합의서보다 더 더러운 게 있어요. 진술 번복서. 누군가가 과거에 했던 진술을 철회한 종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철회서에 붙은 참고자료 사진이에요. 정순이 식당 앞 골목이 찍혀 있어요. 날짜는 지금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때 이미 정순이와 지은호가 표적이었단 뜻이거든요. 이 지역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자기가 지은호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그냥 선택지처럼 키워진 말이었단 걸 깨달아요. 박진석 판에서 지은호는 늘 고르는 대상이 아니라 굴복시키는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막장이 한 번 더 꺾여요. 정순이가 풀려나요. 아니, 풀려난 척해요. 갑자기 보석이 나오고 갑자기 조사 협조로 풀려나요. 지은호는 그게 더 무서워요. 상대가 마음먹으면 잡아둘 수도 있는데 왜 풀어줬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정순이가 밖에 있어야 지은호를 더 잘 흔들 수 있으니까요. 정순이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은호를 안아주지도 못해요. 안아주면 울음이 터질까봐요. 정순이는 물 한 잔을 들고도 손이 흔들려요. 그리고 지은호를 보자마자 딱 한마디를 해요. 은호야, 너 그 사람 찾지 마. 지은호는 그 말로 확신해요. 정순이는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들은 게 아니라 누가 살아있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지은호는 그 진실을 꺼내고 싶어서 미치겠는데요. 정순이가 지금 터지면 다시 경찰서로 끌려갈 것 같아서 지은호는 입을 다물어요. 입을 다문 순간 지은호 안에서 다른 감정이 올라와요. 분노가 아니라 결심이에요. 이 판을 말로 풀 수 없다는 결심요. 그래서 지은호는 이상한 선택을 해요. 고성이가 가장 싫어할 방식으로요. 지은호는 먼저 박진석에게 가요. 몰래 가지 않아요. 일부러 사람 많은 곳을 골라요. 박진석 회사 로비요. 지은호는 로비 한가운데서 박진석 측 실무자를 부르고 실무자가 나오자마자 큰 소리로 묻지 않아요. 큰 소리 대신 아주 낮게 말해요. 낮은 말은 녹음에 더 또렷이 남거든요. 정순이 풀어준 거 조건이 뭐예요? 실무자는 순간 미세하게 흔들려요. 그리고 실무자는 지은호에게 조건이 아니라 역할을 줘요. 조건은 거래고 역할은 통제니까요. 실무자는 지은호에게 서류 하나를 내밀어요. 사실 확인서. 제목이 너무 일상적이라 더 섬뜩해요. 내용은 한 줄이에요. 정순이 식당 사건이 지은호의 관리 소홀로 벌어진 일이라는 확인요. 지은호가 서명하면 정순이는 살아요. 대신 지은호는 스스로 죄인이 돼요. 지은호가 죄인이 되면 지은호는 앞으로 어떤 진실을 말해도 죄인이 발악한다로 끝나요. 이게 박진석이 원하는 결론이에요. 지은호는 펜을 잡아요. 그리고 웃어요. 웃어서가 아니라 이 판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는지 확인해서요. 지은호는 서명하기 직전 펜 끝을 멈추고 실무자에게 말해요. 좋아요. 대신 나도 하나 확인할게요.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폰을 켜요. 박영나가 보여줬던 메시지 캡처, 고성이가 썼던 피로 눌러요. 한 줄요. 지은호가 그걸 실무자 앞에서 펼치는 순간 실무자 얼굴이 굳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법정에 서면 의도가 돼요. 의도가 기록되면 박진석도 고성이도 깔끔하게 빠져나가기 어려워요. 지은호가 그걸 들이밀자마자 실무자는 아주 빠르게 손을 뻗어 지은호 폰을 치려고 해요.
치는 순간이 딱 보이는데요. 지은호는 피하지 않아요. 대신 폰이 떨어지기 전에 화면을 한 번 더 터치해요. 전송 완료가 떠요. 어디로 갔냐고요? 박성재에게요. 박성재는 그 순간 이미 바닥이었어요. 이수빈 문제로 끌려다니듯 움직이고 고성의 눈치를 보느라 숨이 막히고 박진석의 조건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런 박성재에게 지은호가 증거를 보내버린 거예요. 박성재는 그걸 보는 순간 선택해야 해요. 아버지 편이냐 사랑 편이냐가 아니라 자기가 인간으로 남을 거냐를요. 박성재는 폰을 쥐고 떨다가 결국 박진석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이번엔 죄송해요가 아니에요. 박성재는 아주 낮게 말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박진석이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박진석 눈에는 자식이 아니라 장애물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고성이는 더 빠르게 반응해요. 고성이는 딸 박영나에게 먼저 칼을 꽂아요. 진짜 칼이 아니라 부모권력이라는 칼이요. 고성이는 박영나의 계약서를 꺼내서 박영나 앞에 놓아요. 박영나가 몰래 쓴 프리덤 계약이 부모 동의 없이는 무효라고요. 고성이는 그 말로 박영나의 숨통을 조여요. 박영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깨달아요. 웹툰이 아니라 웹툰을 쓰려는 마음이 이미 싸움이었구나 하고요. 박영나는 그날 밤 다시 태블릿을 찾으러 나가요. 이번엔 도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되찾으려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지은호는 서명 직전에 펜을 내려놓고 로비를 나와요. 정순이를 살리기 위해 지은호가 죄인이 되는 결말로 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은호가 영원히 끌려다녀요. 지은호는 그걸 거부해요. 거부하는 순간 상대는 더 지독한 패를 꺼내요. 그 패는 사람을 데려가서 사라지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잔인한 방식이에요. 사람을 남겨두고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방식이요. 다음날 아침 정순이 식당 앞에 플래카드가 걸려요. 불량식당 퇴출. 누가 걸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미 믿기 시작하면 진실은 늦거든요. 정순이는 그걸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려요. 그리고 정순이가 주저앉는 순간 지은호는 깨달아요. 상대는 정순이를 감옥에 넣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정순이를 자책 속에 넣는 게 목적이었어요. 정순이가 내가 너 짐이 됐다를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지은호는 자기 자신을 찢게 되니까요. 그때 지은호 휴대폰에 새 메시지가 와요. 이번엔 발신자 제안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정말 평범한 발신 이름이에요. 박진석 비서실. 그리고 내용은 더 평범해요. 금일 18시 사실 확인서 서명 여부 회신 바랍니다. 이 평범함이 진짜 공포예요. 칼이 소리 없이 들어오는 방식이니까요. 지은호는 그 메시지를 보고 입술을 깨물어요. 그리고 딱 하나만 생각해요. 내가 서명하느냐 마느냐로 끝나는 판이 아니라는 거요. 내가 서명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순이 말고 다른 사람으로 옮겨칠 거예요. 다음은 누굴까요? 이수빈일 수도 있고 박영나일 수도 있고 이지혁일 수도 있어요. 지은호는 그때 처음으로 엄마가 아니라 내가 누구냐를 떠올려요. 지은호가 누군지 흔들리면 지은호는 싸울 발판이 사라져요. 그래서 지은호는 선택해요. 상대가 제일 싫어할 곳으로요. 혼자 조용히 맞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판을 깨는 곳이요. 지은호는 마지막으로 이지혁에게 짧게만 보내요. 긴 말 안 해요. 길게 쓰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요. 선배, 나 오늘 박진석 로비에서 서명 안 했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터뜨릴게요. 전송이 뜨자마자 지은호 폰이 꺼져요. 배터리가 아니라 누군가가 원격으로 꺼버린 것처럼요. 지은호는 순간 알게 돼요. 이제부터는 누가 먼저 말하느냐가 아니에요. 누가 먼저 말할 권리를 빼앗기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 고성이는 박진석에게 딱 한 장을 내밀어요. 종이가 아니라 USB예요. 거기엔 기자회견 스크립트가 들어있어요. 제목은 이거예요. 정순이 사건의 진실과 지은호 신상 관련 공식 입장. 고성이는 박진석을 보면서 아주 조용히 말해요. 이제 은호는 싸움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무너져요. 박진석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아요. 대신 박진석은 묻죠. 그럼 이상철은?
고성이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어요. 미소는 답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박진석이 제일 싫어하는 이름, 이상철이 그 USB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순간 이지혁은 이상철이 숨겨둔 다른 열쇠를 찾아요. 그 열쇠는 서류가 아니라 녹취예요. 이상철 목소리로 남은 오래된 통화요. 그 통화 끝에 이런 말이 남아있어요. 정순이 남편 살아있어. 근데 살아있으면 안 돼. 이지혁은 그 한 줄에서 멈춰요. 멈추는 순간 지은호가 떠오르고요. 지은호가 떠오르는 순간 이지혁은 더 빨리 움직여요. 늦으면 누군가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누군가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살아있으면 안 되게 만드는 판이 열려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판 위에 지금 가장 먼저 올라가 있는 사람은 지은호가 아니라 정순이에요. 정순이가 무너지면 지은호는 무너지고 지은호가 무너지면 모든 비밀은 공식 발표로 끝나요. 고성이가 원하는 결말이 딱 그거예요. 진실이 아니라 발표로 사람을 죽이는 결말요.